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예형이라는 인물, 이 인물은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조조에게 이래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그 당대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독서를 퍼붓다가 처형을 당한 역사 속 실제 인물입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죽음을 자초한 사람이다, 좀 가벼운 사람이다 라는 평도 있고, 지조 있는 선비다, 권력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을 한 지조를 갖춘 선비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이 예형이 지금 정치권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민주당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예형 논쟁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공식 논평을 통해서 진중권 교수를 비판하면서 예형의 길을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예형의 길을 가려느냐, 비판을 하다가 처형을 당하겠느냐, 이 얘기죠. 저는 참 섬뜩했습니다. 한 개인끼리의 얘기도 아니고요. 한 정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이런 식의 비난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깝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요. 참 희귀한 경우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내일쯤이면 이낙연 대표가 아마 사과를 하든 선에서 하고 부대변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어떤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 지금 이 시간까지 민주당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거겠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부대변인 논평까지 사전에 당대표에게 다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이 일을 알았더라 하더라도 조처는 취했어야 하지 않나. 취하지 않은 건 역시 그게 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왜 잘 됐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작가 조정래 씨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친일파가 된다, 친일파는 단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일본에 유학을 하면 모두 친일파가 된다면 대통령의 따님도 친일파냐?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돼서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겠구나 하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진영 부대변인이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진중권 교수의 비아냥과 조롱이 광기에 다달랐다. 언론과 보수 세력에 의해서 자신의 말이 소비되니까 네 세상 같냐? 이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오늘 아니, 내 세상 아니다, 너 그 세상이다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과대 포장된 진 교수의 함량에 곧 국민들이 실정을 낼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때는 또 어느 세력의 품에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정래 작가의 다소 지나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아냥하는 것은 예의도 없고 품격도 없다 하면서 마지막에 삼국지 예형의 길을 가겠느냐, 이랬던 겁니다. 진중권 교수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이 예형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석할까?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뜻도 있을 테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아예 목숨줄을 끊어놓겠다는 뜻 아닐까,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섬뜩한 예를 들었어요. 사실 삼국지의 예형은 다들 이름 정도는 기억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섬뜩한 일을 들고 들어왔다, 공당이 공식 논평에서요. 그 당하는 당사자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중권 교수는 또요, 공당에서 일개 네티즌의 페북질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해괴한 일이다. 끝에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했어요. 진 교수는.
이럴 정도가 맞다. 물론 진중권 교수가 뭐 한 개인의 페북은 맞아요. 개인은 맞지만 상당히 뭐 힘 있는 논평가죠. 시사 논평가긴 한데 그래도 개인은 개인이죠. 진 교수는 또 이랬습니다. 자신은 조정래 작가를 비판을 했는데 왜 공당인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이 문제 박진영 부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자 박진영이 또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합니다. 또 비아냥거렸는데요. 내가 너무 수준 높은 비판을 했나 보다. 내가 무슨 협박을 했느냐 또 이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협박 아닙니까? 또 협박이고 아니고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 공당에서 공식 논평을 통해서 한 개인을 그 개인의 그 스피커 그 파워가 어느 정도든 간에요. 이런 식의 논평을 내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당을 아직도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당인 정당에서 부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논평을 통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뭐 단체든 개인이든 불문하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무슨 결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중권의 비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요. 이 같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짓에는 전혀 동의하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도 얘기했다시피 흔히 세종대왕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시중에서는 연산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연산군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선비들을 목 자르고 책을 불태운 대표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산군을 연상한다면 또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서 다음 차기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는 분이 이런 망측한 일을 두고 본다면 이상한 일이죠. 하루빨리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공당의 부대변인이 저지른 폭언, 망언, 협박 거두어들이고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